혹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콘서트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어딜 꼽으시겠어요? 자, 오늘은 베를린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설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피에르 블레즈 홀인데요. 건축이 어떻게 소리가 되고 또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문장이 있을까요? 여긴 그냥 음악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거대한 악기 안으로 쏙 들어와서 그 울림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곳이죠. 악기 속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느낌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별한 공간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건물을 지을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 인본주의 철학에서 모든 게 출발했죠. 맞아요. 프랭크 게리 하면 그냥 독특한 모양의 건물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의 건축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차가운 구조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게리 건축의 진짜 매력이죠. 모든 공간의 중심에 인간을 둔다는 이 생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 멀리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 위대한 생각 말이죠. 그런데 게리는 이걸 21세기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다빈치의 인간은 완벽한 기하학 도형 안에 딱 갇혀있는 이상적이고 정적인 존재예요. 반면에 괴리의 블레즈홀 중심에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비대칭적인 공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살아 숨쉬는 지휘자 같은 존재죠.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고정된 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공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중심 철학은 그냥 멋진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홀이 존재하는 이유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홀은 바렌보임 사이드 아카데미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요. 이 아카데미는 이스라엘과 아랍 출신의 젊은 음악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으로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곳입니다. 자, 어떠세요?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이 공간의 디자인이 곧 문화와 국적의 벽을 허무려는 아카데미의 사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철학을 어떻게 건축의 형태로 구현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홀의 가장 독특한 특징, 바로 타원형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콘서트홀, 그러니까 네모반 듯한 상자 모양은 여기서 완전히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중심이 살짝 어긋난 두 개의 타원이 서로를 감싸 안듯 겹쳐져 있어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치 공간이 부드럽게 소용돌이 치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주죠. 사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엔 프랭크 게리도 좀 더 현실적이고 평범한 디자인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게리의 초기 스케치, 바로 이 자유분방한 타원 스케치를 딱 보더니 이거다 하고 외친 거죠. 예술가의 천년감을 믿고 제발 이 디자인으로 가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원 디자인의 핵심을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14m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홀에서는 여러분이 그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무대 중앙까지의 거리가 최대 14m를 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연주자의 작은 숨소리, 미세한 표정 변화, 활이 현에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그럼 귀로 듣는 소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공간의 소리를 완성한 음향 설계의 거장, 야스히사 토요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대가 중앙에 있으면 소리가 사방으로 고르게 퍼져나가야 하잖아요. 이거 음향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토요타는 정말 기발한 방법들을 썼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음향적 투명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에 커다란 구멍들을 숭숭 뚫어서 소리가 그냥 쏙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소리를 위한 창문을 열어둔 셈이죠. 여기에 소리를 부드럽게 흩뿌려주는 장치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따뜻함을 주는 이 나무 마감재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소리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토요다
음향 설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발코니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마치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벽과 발코니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니까 소리가 그 뒤쪽 공간까지 막힘없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덕분에 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처럼 풍성하게 울리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자, 이 홀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마법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9초. 이게 뭐냐면 바로 잔향 시간입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작은 홀에서 1.9초라는 잔향 시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아담한 공간에서 마치 거대한 성당에 온 것처럼 풍부하고 깊은 소리의 울림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나를 완전히 감싸는 듯한 경험, 이 모든 게 바로 혁신적인 설계 덕분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사람을 향한 철학, 친밀감을 극대화한 타원 구조, 완벽한 소리를 위한 음향 설계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홀은 심지어 살아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의 또 다른 별명이 살 모듈라블입니다. 프랑스어로 변신하는 홀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 이름 그대로예요.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무대와 객석의 배치를 로봇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보이는 1층 객석들이 놀라지 마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벽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거대한 오케스트라 리허설룸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 엄청난 유연성, 이것이야말로 음악과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이 홀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 경계를 허무는 타원형 디자인, 소리의 장벽을 없앤 음향 설계, 그리고 음악에 맞춰 변신하는 유연성까지.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연주자와 관객의 구분을 없애고 음악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 피에르 블레즈 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더 가깝게 만들고 나아가 문화적 갈등을 넘어서는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는지, 공간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